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민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 비숙련직 취업 이민에 관한 주의할 사항 5번째 순서로 무조건 먼저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진행하자고 종용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유의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루듯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컨슬러 프로세싱, 우리말로 영사관 절차라고 하는 이민비자 절차를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과 Adjustment of Status, 우리말로 신분 조정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영사관 절차는 미국 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민수속을 밟아서 마지막 단계인 해당 주재국의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아예 미국에 들어갈 때부터 영주권자로 들어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에 반해서 신분 조정 절차라는 것은 이전에 해당 주재국 대사관을 통해 B1, B2 방문 비자라든가 F1 학생 비자, 그리고 H1B 취업 비자 등 영주권이 아닌 비민 비자로 미국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민 수속을 밟아서 최종적으로 미국 내 이민국을 통해 신분 조정 신청을 해서 그 허가를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민 비자 절차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비자를 소지하고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신분 조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이민비자 수속 절차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수년간의 수속기간을 거친 후에 미국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무조건 단기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 수속을 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회사들이 말하는 방식 역시 잘만 되면 가능한 방법이고,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신분을 바꾼다는 점에서는 일견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식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영주권 수속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는 이민 비자 절차에 비해서 상당한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갖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런 회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학생 비자라든가 취업 비자, 투자 비자, 하다못해 6개월 체류가 가능하고 한 번 더 미국에서 체류 연장을 해서 최장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방문 비자라도 받아야 들어가서 영주권을 신청하던 말던 할 텐데, 문제는 이런 단기 방문 및 체류 비자가 어떤 면에서는 영주권보다 더 받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항상 이런 단기 방문 및 체류 비자로 들어간 사람 중에서 원래 목적대로 미국에서 생활하지 않거나 혹은 허용된 체류 기간을 넘겨서 불체자가 되는 사례가 왕왕 있다 보니까 애초에 이런 단기 비자의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생각에 일단 되든 안 되든 한번 시도해보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됐을 때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스타라고 하는 무비자 여행이 안 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리하게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이 필요할 때 이스타로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는데, 괜히 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이스타 발급 및 사용이 중지가 돼서 필요할 때 혹은 급한 이유로 미국을 가려고 할 때 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설사 무사히 비자를 받았다 했을 때 미국에서 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동안에 만에 하나 자신이 갖고 있는 비자에 부여된 체류 기한이 끝날 때까지 이민 수속을 다 마치지 못할 수도 있고 더 이상의 신분 연장도 안 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한국으로 나오면 되지, 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 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사업체를 벌려놨는데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나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겠죠. 물론 미국 이민법상 체류기간 종료 전에 신분 조정을 신청을 하면 영주권 대기자로 인정을 해서 수속을 마칠 때까지는 체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체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분 조정을 신청을 한다면
수속을 마칠 때까지 뭐 그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취업 허가도 받아서 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중간중간 필요할 때 한국도 나와야 하니까 여행 허가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거절이 되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우에는 이미 체류 기간은 신분조정 수속이 진행된 도중에 종료가 된 상태가 될 것이고, 이 상황에서 취업 허가나 여행 허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체류 허가가 끝나는 날부터 미국을 떠날 때까지 불체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 회사들은 자꾸만 한국에서 이민 비자로 진행하지 말고 무조건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할까요? 대개 이런 방식을 안내하는 회사들의 경우에 제가 상담을 통해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들은 증언에 따르면 아직까지 고용주 회사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미리 수임료를 받습니다. 만에 하나 단기 방문 비자가 거절이 되더라도 본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비자가 거절된 사람에게는 그때 가서 이민 비자로 진행하면 된다고 또 무책임하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비자가 용케 잘 나와서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고용주를 매칭한다면서 2차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매칭이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전혀 수속이 진행이 되지 않고 시간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겠죠. 설사 어렵게 고용주를 찾아서 연결을 해주면 영주권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처음과 너무나도 달라지는 상황에 당황스럽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을 안 하는 조건으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또 확실하게 미국 영주권을 얻고자 하신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국에서 차분히 이민비자 절차를 거쳐서 원하시는 미국 영주권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신분 조정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실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감안을 해서 충분하게 체류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바로 수속이 가능하고 영주권을 받는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스폰서를 가지고 있는 안전한 업체를 엄선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 비숙련직 취업 이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미국으로 들어와서 현지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라고 종용하는 회사들에 대해 주의하셔야 할 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